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으쌰으쌰 하려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한탄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또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어르신 어르신은 무슨 어르신이에요? 김갑수 평론가님과 박진영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몇 년생이세요? 아, 그럼 문 열실래요? 문 아니, 실례죠? 상관없는데 네, 네. 58년 개띠인데 아. 나이 든 취급을 해주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들었다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질색이야. 아, 섬김을 받는 건 싫으세요? 어려워하고 뭐 대접하고 뭐 이런 거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해드리는 걸로. 늙었다고 마음대로 해서도 되는데 그 나이가 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못 견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혼나가지고 지금 왜 어르신이냐 그랬냐 혼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자 오늘 뭐 많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에피타이저용으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하여튼 엄청나게 글을 올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엄마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 끝장난대. 공산주의자 욕하지 말래.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가만 이거는 이제 정유라는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별난 사람 다 있으니까 그걸 써먹는 이제 소위 언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아이돌 가수가 이제 이 탄핵 이 정부에 한마디 냈어요. 그때 정유라가 막 네가 뭘 알아서 그래 하면서 공산주의자 막 그랬어요. 그걸 대문짝만 다 기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클릭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 좀 불쌍하기까지 해요. 근데 정유라가. 아니 정유라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언론이? 세상에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 하겠는데 그 페이스북 글을 받아다가 전혀 상관없는 두 군데 다른 발언을 엮은 다음에 마치 그 논쟁이 붙은 것처럼 이제 만드는 그 기자들 그 사람들도 어디 가면 직업이 기자라고 소개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지금 그 정유라 씨 좀 전에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가수 이재현 씨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 얘기하는데 위치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게 맞지만 너처럼 여태까지 일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말을 얻는 게 문제다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또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공산주의가 뭔지 알까요? 공산주의자는 우리나라에서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유라 씨 보면은 그 언론사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개가 사람 물면 기사 안 써주는데 네네. 사람이 개를 무니까 자꾸 기사 써준다. 이채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는 요즘 좀 억울할 거예요. 최순실 박근혜가 했던 것은 우리 김건희 윤석열이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메시지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유라 씨를 포함해서 극우 유튜버 전체를 묶으면 정말 한 줄기로 엮어요. 말 그대로예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돈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벌이로 추한 막장까지 가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얼굴들. 네. 그러니까 10% 이내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서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계엄을 저지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쨌든 이분은 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개돼지, 나대지 마 이라고 그 말하면서 탄핵 소신 발언한 이채연 씨를 맹 비난했는데 이게 조선일보시였네요. 네. 초록이 동색이다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또 김은국 씨도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은국 씨 탄핵 되기 전에는 그렇게 대통령하고 친분을 이제 과시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또 댓글 러들하고 좀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연예인도 힘들겠다 그래서 좀 하고요. 김은국 씨 개인적으로 그때 목소리가 녹음이 돼가지고 한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요신문에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이 정권하고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손절하는 분위기라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그다음에 연예인, 문화 이런 쪽들도 사실 천박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좀 한숨 배 졌고 우리 그 K-팝 시대, K-한류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소양과 그다음에 공동체적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가만히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눌 것들은 좀 많지만 오늘은 이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몰 시간까지 원래 그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유효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아니 이미 제출로 자료 일부는 받아왔어요. 아 그래요? 뭐 네. 받아왔어요 그러면? 뭐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장 체포에 근거가 되는 뭐 자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미 제출로 자료 받는 게 무슨 압수수색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 원래 좀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었죠. 근데 윤석열이 압수수색 대마왕 아닙니까? 아무데나 압수수색 막하는. 저는 이 경찰 그 수사본부 국수본이 네. 이런 때는 자기 위상 정립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 옛날에는 검찰의 하위 기관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쩌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검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사력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영화적 상상력일 수는 있으나 급습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그쪽 이 경비하는 쪽이나 국수본이나 다 공무원인 건 사실이지만 네. 내란 시기에는요 서로 엄청난 사실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밀고 쳐들어가서 자료를 빼앗아 오는 그 결기를 보이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 그 경호처가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그쵸?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결국은 대치 상태를 보이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도 보안상의 이유를 거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금 받기는 받았다는 것 같은데 경호처가 얘기한 건 이거랍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러면서 버텼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직자 하셨으니까 좀 이런 부분 잘 아시죠? 그렇죠.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아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경찰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내란과 군사 반란 외환의 수괴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현행범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수사하기 위해서 자료 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저항할 명분이 더 줄어들고 실제로 이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위압당할 수 있죠. 근데 뭐 자료 달라 이렇게 뭐 느슨하게 하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제 윤석열 체포에 나섰으면 좋겠는데 수사기관들도 이제 눈치가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된 다음 그 순간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윤석열의 신병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수본에 가 있느냐, 국수본에 가 있느냐, 뭐 공수처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둘 네. 중에 어디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느냐는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이제 자꾸 막아섰는데 원래 네 군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실 계엄사령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피의자 압수수색의 피의자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경찰 특별수당 관계자가 압수수색 장소 말하면서 책임자 와라 그랬더니 그냥 경비하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본인의 내란 혐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셈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아직도 검찰이 하는 쇼 따라가려면 멀었다. 아 제가 있던 기관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쓰레기통만 들고 가더라고요. 휴지를 잔뜩 들고 가면서 폼을 잡는 거예요. 검찰이 사진에 나오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요 경찰에서 장갑차 동원해서 가서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장 없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현행범 같은 경우는 현행범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 그 현장에서 다 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찰이 이번에 제대로 검찰을 넘어서는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그런 모습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요. 이제 좋은 세상이 이제 올 거예요. 언젠가는 네. 온다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그렇죠. 수사기관이라기보다 그 자신들이 스스로 특수층이고 한국의 상위계층, 부유층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 뭐 어쩌고가 다 자기 기득권 보전에 기초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들을 분쇄할 게 그렇다고 뭐 군대를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경찰이 이걸 없는 과정에서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고 굉장히 힘을 보여야 되는데 권력 앞에서 경찰은 너무나 수능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내내 그래왔잖아요. 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경찰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아마들 많이 얘기하고 있겠죠.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이 경찰 압수수색할 때 피디님 우리 그 틀어줬던 보여줬던 판넬 좀 보여주세요. 경찰 압수수색의 그 순서도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을 하고 나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그렇죠. 저 화면 보십시오.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영장을 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법원이 경찰로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는 저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혹시라도 무슨 소식이 흘러서 먼저 이 대통령에게 좀 전달되거나 실장에게 좀 가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뭐 위험성도 있는 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까지 검찰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 딱 붙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이제 윤석열 쪽에다가 정보를 흘려줌으로써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갈 때는 틀려라 이런 뜻도 있고 이중적 근데 의미가 아니나 싶어요. 오늘 저녁으로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왜냐하면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조수사기관 띄웠거든요. 공식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영장은 공수처가 띄워주니까 구태여 이제 특수본에다가 의존할 일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보고기관이 용산하고 지금 절연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롭게 행보하죠. 문제는 이제 법원인데 설마 법원도 이 몇 번의 이 여론 비난 경험하고 있는데 하여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공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린 검찰하고 같이 안 합니다 해서 네. 아예 별개로 하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요. 어쨌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오전 8시 반부터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로 계속 이상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무슨 서류 같은 걸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게 용달차 뭐 화물차 이렇게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봉쇄해야 돼요. 네,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포위해야 아닌가. 돼요. 포위해야 됩니다. 뭐 혹시나 저는 뭐 이런 상상돼 봅니다. 안에 저기 무속 도구가 있는 걸 치우지 않을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신이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만신이 있대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대통령 그 한남동에 그 이상한 방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글쎄 뭐 몰라요. 이건 그냥 추측이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워낙 점잖하고 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쫓겨났지만은 한국에 그래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입 다물었지 상상 초월하는 것들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네. 들면 하나 뭐 말해. 아니 뭐 제가 보질 않아서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문재인 전 대통령 참 점잖았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종의 화나는 점잖음이죠. 점잖음의 종류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사람 화나게 하는 점잖음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자기만 고고한 대신 주위 사람 모두는 고통받는 그런 점잖음. 네. 세상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정말 자기 혼자 선비 노릇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네. 어쨌든 그 체포해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계속 청와대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 치울 만큼 다 치웠는데도 그랬죠. 이제 박근혜의 캐릭터상의 독특함 때문에 못 치우기 위해서 놔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윤석열이 탄핵당하잖아요. 탄핵되고 그 헌재에서 판결할 때까지 대통령실에 못 mov니다. 관사에 못 mov니다. 그러면 그때 웬만한 것들 다 치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들이. 그러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뭐 거울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거울은 엄청 많았다 그러던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경찰하고 경호처는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대통령실이 스스로 내는 임의 제출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경찰의 이 영장이 일주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압수수색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자기네들이 열어놓겠다. 좀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진짜 빨리 체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국회에서도 그 긴급 체포 요구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8명에 네네네. 대해서 지금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들이 또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자료를 확보하고 또 만약에 정 안 되면 신병 확보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관천 경정이 네네네네. 청와대 이제 3대 걸쳐 근무하고 등등 했다가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담배 그 얘기하면 안 되나? 담배 괜찮아요. 피면서 예.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행보도 그렇지만 정말 결연해요. 정말 결연하다고. 박관천만 있겠냐고. 경찰 그쵸. 안에도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정말 분노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경찰로서 헌신하겠다. 역사 앞에 몸을 바치겠다. 네. 이런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들의 그렇죠. 활약을 우리는 좀 응원하고 기대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거울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저스티스님이 누님 변기입니다. 참, 진짜 제가 민망해서 계단에 말하면서. 바리케이트 쳐놓고요. 뭐 기가 찼답니다. 하여튼 계란에 바리케이트 계단, 했어요? 계단. 계단에? 네네.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특정인 한두 명 외에는 네. 아예 박근혜를 만나러 못 오게 했던 거죠. 아, 아예 이렇게 네.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뭐 들은 이야기니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얘기인데요. 자,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경찰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수사를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검찰입니다. 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어제 우리가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약간 쇼일 가능성도 있고 좀 우발적으로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 이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쇼잉이라는 각도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고, 네. 진짜 자기가 죽는 게 자기 선에서 일을 끝낸 거라고 믿었던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상상을 하는 건 장성급에 오르는 사람, 그리고 독하게 내란 모의한 사람이 이 정도 네.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참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그렇다면 굳이 생각을 해본다. 진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 그것으로 해서 모든 혐의를 자기가 끌어안고, 그러니까 원래 국외 탈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김용현이한테 다 모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해서 윤핵에 가는 이제 이 혐의를 차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살 소동이 아니겠죠? 경찰 발표를 본다면 왜냐면 뭐 러닝 같은 걸로 자살이 목을 매달라고 되나요? 그런 네, 거죠. 그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복으로 목을 매달라고 한다. 내복을 입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김용현 씨가 중장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별 3개로 예편을 했는데 네. 이분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현직 군인으로서 진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좀 강직한 사람, 강직해요? 예, 그런 평가.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무능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대장 진급을 못하고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경호처장을 갔다가 후배 잘 만나서 국방부 장관까지 간 겁니다. 그 정도면은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은 엄청나게 넘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굉장한 출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다시 사면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죄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져서 저는 윤석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아 봐라. 난 이렇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뒤집어 쓰려고 한다. 그렇죠. 네. 네가 네 자리 잘 지켜갖고 나를 나중에 구해주라 이렇게. 그 김용현이 처음 검찰에 와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선관위 선거부장을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김용현이? 윤석열, 김용현 둘 다 검찰을 배신자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하면서 이 내란의 원인이 된 선관위 서버를 수사하면은 부정선거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답니다. 네.
아니 이게 좀 곁가지 얘기인데요. 부정선거 얘기하면 총선이 올해 4월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집권한 지 1년 반 후야. 그러면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우면 자기 선에서 다 손 쓰고 조사하고 그렇죠. 사람 교체해서 자기 정권 하에서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만드는 부정선거인가?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휩쓸려 들어갔다는 사실이 제가 한번 이봉규 씨가 부정선거 주장한 걸 일부러 들어봤어요. 네. 근데 바보래도 논박이 가능한 얘기를 막 침튀기면서 해. 네. 그래서 이걸 끄덕끄덕 듣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굉장히 이상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김용현 씨 아까 뭐 충성 얘기했고 강직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거는 힘이 있는 자기들 세계에서 평가합니다. 예. 아 자기들 세계에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 되게 위험하고 또 검찰에서 조사할 때도 김용현이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이냐 막 질문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뭔가 독박 써라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는 거 하면 수괴는 명확히 네. 윤석열로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용현으로 수괴가 이제 둔갑할 일은 없는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아요. 네. 그럼 그걸 일부러 알고 조금 그런 걸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진짜 죽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리 경한 걸 해도 무기를 받을 텐데 남은 인생 전부 감옥살이 하려니 아예 확 끊어버리자 이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김용현 씨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애독했다. 예, 그랬대요. 저 중학교 때 그거 읽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방첩사령관 전두환 사진 건 사람입니다. 방첩사에.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애초부터 군사 반란을 꿈꿔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군사 독재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윤석열이 영구집권하는 세상,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이 반대 세력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뿌리 뽑겠다 이런 세상을 꿈꿔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용현 씨는 11년 전에 일밤인가 뭐 진짜 사나이 그런 데도 나오고 옛날에는 또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사나이 나온 사람은 박안수 계엄 사령관 박안수.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아. 참 인상 좋고 선량하면서도 군인 모습이고 이렇게 좋은 인상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거짓말. 다 얘기하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 인상의 사람이 11년 만에 네, 이렇게 변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얼마나 동네 아저씨 같아요. 늘 웃고 있고. 맞아. 근데 그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번에 그 이임사 하면서 있는 동안 늘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겼다고 좀 그러잖아요. 너무 약간 소름 그 끼쳤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그 하비에르 바르뎀인가 예. 그런 느낌이 나요. 아주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데 그 살인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네 아저씨 같고 착한 듯해 보이는 그런 공무원인데 사람들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으면서 모의하고 결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합참이 아니죠. 그 계엄사령관 했던 그분도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만세, 영구집권 박안수? 만세, 예. 이러면서 그 만세 불러서 사람들이 아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해제 후에 결심 지원실 뭐 이런 그 비밀스러운 그런 시설이 있는데 공간이 있죠. 네. 거기에서 김용현하고 박안수하고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군사 비밀을 하도 풀어내가지고 의원들이 막 제지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막 이랬대잖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막 줄줄줄줄 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당일 사람이. 알았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10월 1일부터 다 알았던 거고. 네. 그리고 계엄 사령관인 상태에서 이게 성공한 계엄일 때 이후에 대국민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시민들이 그냥 안 있거든요. 네. 그럼 계엄하에서 무조건 발포거든. 그 유혈 사태의 총 진두지휘자가 됐을 사람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그 선량하고 약간 어리버리한 인상 뒤에 얼마든지 사람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서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사기꾼들도요 엄청나게 순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사기를 잘 쳐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그 피고인들이나 사기 피의자들을 피고인들을 보면은요 진짜 되게 순하게 생겨갖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나도 되게 믿음이 가요.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주위에 정운참모가 있습니다. 정운참모라는 것이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념적인거나 이 군문적인 군에서의 법률 문제 이런 것들 법무관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정도 되면 포고령 갖고 왔을 때 1조 읽어봤을 때 이거 위헌이다. 이거 알 수 있었을 알죠, 당연히 거예요. 알수 있었을 알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자, 조금 좀 전에 화면에 그 오른쪽 하단에 여의도에 지금 그 모여있는데 지금 모습이 보이죠? 켄싱턴 호텔 앞인가요, 저기가?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 화면이 왜 보여드리느냐? 지금 정계환 대표가 저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환 대표하고 이따가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물어보고 그다음에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하려고 합니다. 저기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당사 쪽인데 그러면 저기 켄싱턴 호텔 뒤쪽이네요. 네. 네, 켄싱턴 호텔 아까 제가 말했죠. 네. 현장 연결은 없군요. 왜 없죠? 네. 대표님이 현장 영상 밑에 작게 나갈 수는 있으나 따로 인터뷰나 소리는 없다. 그럼 전화 연결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만세를 불러주세요. 정기현 대표가 네. 우리 소리를 듣고 있다면 본인의 살아있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저거 윤석열 찍고 탄핵 만세. 저걸 찍고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네. 촬영하고 계시느라고 안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누구나 다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1년에 그 12.3 이후에 그날 저녁서부터 지금까지 네.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스스로 나서서 역사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도 이제 매일은 못 나갔지만 하여튼 나가느라고 나가보면 네. 저같이 약간 이제 나이 든 세대에서는 그 앞에 친구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갖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과정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와 위험이 있지만 이런 의지를 가지면 무언들 못하랴. 윤석열 처단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리고 재출발하고 이걸 왜 못하겠냐 이 생각이 막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 앞에 5만 명 운집해 있다고 명인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많아 보이고요. 지금 응원봉 많이 들고 있고 또 젊은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네네. 어르신들 모습도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우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커피숍에다가 결제를 하고 가셨다면서요. 들어와서 커피 드실 분들에게 커피를 쏴라. 선결제해갖고. 네, 대단하십니다. 민서 아빠님 그거 좀 자랑합시다. 누가 500만 원 쓰면서 커피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이번에 이승환 씨도 내일 집회에서 금요일 날. 네,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구나 내일이. 네네네. 금요일 날 6곡을 부르겠다. 그리고 응원봉 사라고 1,200만 원인가 돈을 또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와 진짜 대단하시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는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이승환 씨 들었습니다. 나오는 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이요. 금요일입니다. 가야 되겠다. 나 그 사람 네. 좋아하는데. 우리 이승환 씨를 제 마음대로 한국의 밥 딜런으로 인정하노라. 어린 왕자님이시죠. 어린 왕자님. 그리고 전인권 특별히 좋아하는데 전인권은 이제 너무 늙었어. 이게 안 나와. 나이 때문에. 네, 전인권 선생님 마음은 있으시겠죠. 네. 김창엽님께서 참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토요일날 지방에 살고 있지만 아침 일찍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고요. 그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촛불 대행진의 멋진 분들 모습에 울컥합니다. 장성민 씨, 또 우왕청심아님 눈물 납니다. 호프풀님, 네 엄청나요 감동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천지신명님 추운데 고생하네요. 네, 지현숙님 방금 끝났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가는 모습인가 봐요. 네, 지금 다들 이렇게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불이 지금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네. 딸 같은. 지금 저기도 아니 화면 보면은 다 네네네. 젊어요 진짜 어린.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젊은 여성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저 나갈 때는 언제나 30년째 처랑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전화를 해왔어 어제. 네.
당신하고 이번 토요일 날 못 나가니까 알아서 나가 그래. 왜요? 네. 그랬더니 누구하고 누가 나가니까 걔네들하고 나간대. 그러니까 탄핵은 되는 거래. 아.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안 나갈 아줌마들 60대 아, 네. 사모님 대단한 집 사모님들이 네. 우리도 나갈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멋지다. 박근혜 때 그랬거든. 네.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면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집사람이 뜬금없이 누구누구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에 시위장에 나온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여사님들인데 그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트루스님 고등학생도 많아요. 서민아님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마누가송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중한 항의 문자 계속해서 보냅시다. 김성우님 계엄 첫날 2차 계엄으로 망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 시위가 참 멋있습니다. 당근님은요 12월 14일 날 녹두의 파전? 녹두 파전? 예, 파전에 녹두빈대떡 막걸리 가져가겠습니다. 동학혁명의 후손답게 105적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분 댓글 저도 소개하고 싶은데 네네. 즐기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화면 좀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추울 텐데도. 지금 금토는 특히 토요일은 전 세계 언론 다 옵니다. 아니 그래서 세계적인 화제거든요. 저 시위 모습이. 그래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의원식 의장한테 쫓아가가지고 왜 탄핵 표결을 토요일 날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냐 금요일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대중이 선출하는 민주주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중이 운집회에 있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결정하는 것이 이거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에서 이제는 제외돼야 됩니다. 지금 그 가족 중에 뭐 아는 사람 유학가에 있으면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카톡으로 매일 봤는데 미국에서는 사건 당일서부터 며칠 동안 모든 TV가 한국 상황을 중계하고 있어요. 그래요? 모든 TV가. 그리고 이제 열기가 살짝 며칠 간 이후에는 저 시위 모습 때문에 이후에 연속되는 화제성으로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엄청나게 저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미훈이님 젊은 남자 소년 아들들도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칭찬해 주십시오. 네, 아유 젊은 청년 보이네요. 네, 당근님은 김정은한테 쪽팔려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번에 북한의 태도가 네. 상당히 저는 좀 우리 전쟁 안 해. 네, 놀랍기도 하고 봐줄게 뭐 이거지. 내가 빌미를 제공할 수 없으니 우리는 안 하겠다. 딱 이 말 했을 때 물론 뭐 북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 우리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광고 보시고 또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포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해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죠? 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의 보험이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인 인터넷 비교원,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서경석을 모델로 한 이 비교원은요 23년 동안 23년이나 됐군요.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983억? 야,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 이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가입한 법인 기업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무려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 시 저희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 스픽스 채널이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광고한 김에 이 인터넷 비교원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렌탈 정수기 2개나 제가 신청해서 썼거든요. 저희 집하고 저희 부모님 집하고. 왜 비타민 B 제품인 웰세이브 안 주시는지 빨리 2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댓글 읽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니 가슴 찡한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중에 노마드 갑부님이 올리신 건데 계엄 당일 고등학생이 안양에서 3,000원 들고 5시간 걸어 국회 지키러 온 고딩도 있었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아유, 이 고등학생 우리도 고등학교를 겪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가슴이 콩당콩당 했던 거야,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아마 3,000원 들고 왔다는 게 차비도 없고 좀 하나도 없었나 보니까 막 뛰듯이 의사당까지 걸어왔대요. 아이고 세상에.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님, 우리 아들 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박대박님, 다음 선거 때는 3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꼭 투표하러 가려고 하는 교민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1시간 30분 운전하고 가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스픽업 YT님, 전 세계 각국 해외 교민들 내란 때 수의 윤석열 탄핵과 내란 공범 위헌정당 국민의힘 강력 규탄합니다. 긴급 집회 미시간대학교 이러셨는데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심정인 것 같고요. 주한대사들이 지금 있는 윤석열 정권과는 어떠한 타협이나 외교회담도 하지 않겠다 이런 또 선언까지 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요. 부끄럽습니다. 고등학생 이야기 나오니까요. 제 고향 영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영천에 있는 여고생이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였답니다. 항의용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그 지문을 찾아내서 경찰이 이 학생의 학교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인권적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역에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자는 아직까지 당론은 탄핵 반대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특히 김태호 후보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이런 걸 자꾸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도봉 갑이죠 여기 김재섭 의원 기자회견 열고 이런 얘기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던 저는 탄핵에 불참했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그냥 하도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진짜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겁니까? 찬성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찬성해라 문자를 보냈는데 대꾸는 없네요. 대꾸는 없는데 나름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소장파였는데 당내 분위기나 그다음에 이게 또 휩쓸리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 이익 잔머리 그리고 보니까 교우 관계가 나빴던 것 같아요. 윤상원 의원 같은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형이라 그래. 나보고 형이라 그래. 아니 윤상현 의원 저기 화면에 지금 울산광역시당 내란의힘이라고 붙여버리는데 윤상현 의원 입 좀 막아라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이런 내용의 문자가 그 안철수 의원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또 찍혀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형을 잘못 사귄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국면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 직업인들 그 의사가 그 사람들 돈벌이 하려는 거 똑같지 마음의 반은 그래요. 네. 근데 죽고 살고를 여러 형태로 중환자실에 경험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특히나 이 일국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라면 네. 모든 걸 지역구 사장과 유불리로서 판단해 갖고 투표할까 말까 이 각도의 모습을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년 굴르고 나면 정말 네. 사기꾼처럼 돼요. 이익 자체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줘도 양해해줘도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철수 의원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송원석 기재위원장 이렇게 써 있는 그
보면 저게 이제 아마 카톡인 것 같죠? 윤상현 문자네요, 문자. 문자요? 네,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이렇게 지금 화내를 냈고요. 진님 푸르밀 불매운동합니다. 윤상현 의원의 처갓집입니다. 이러셨고요. 실제 윤상현 의원은 전두환 씨의 옛 사위죠? 네. 그렇죠. 그 제 1차 결혼 때 제1차 결혼 제 1차 결혼 때 때 사위였고 제 2차 결혼 때는 재벌이었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참 3차 결혼도 대한민국의 있습니까? 그 3차 결혼했어요? 2차까지만 이차 후진적 정치의 그 가족사를 다 내던진 분이네요. 맞습니다. 저런 분을 공천 줘서 정치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후진적 정당이라는 증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 상황이 아니라 헌법적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적 상황에서 국가 내란 상태입니다. 더 극렬하게 이야기하면 오랑캐가 쳐들어온 겁니다. 오랑캐가 지금 외환죄까지 있기 때문에. 이채 양미양 공명주님께서는 윤상현과 동창인데요. 저는 반대하는데 동문에서는 자랑스러워해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부끄러운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인데요. 한번 또 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속초. 예, 무슨 말인지 정말 황당합니다. 야당은 반대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탄핵은 벌써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께서 벌써 하야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란 혐의를 받는 건 대통령이시고 이재명은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연계하는 건 아닌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니 정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속초인가요 저번에 지역구가? 속초. 예. 아니 근데 아니, 노 변호사 저 발언에 예. 화가 나세요? 재밌으세요? 아니 저는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분 네.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예. 왜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런 식으로 접근할까? 그러니까요. 이재명만 없으면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자꾸 뻘짓하고 죄송합니다. 자꾸 뭐 질서 있는 퇴진 오는 얘기하는 게 빨리 탄핵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대선을 치르면은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뭐 질서 있는 퇴진하면서 하야하고 그다음에 5월, 4월 뭐 이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소위 그 재판 결과가 나와서 스스로 이제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는다. 이것 때문에 자꾸 저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원하고 뭐 국민의힘 당직자여도 되는데 국회의원을 하면 안 돼요. 헌법과 자기의 이익을 혼돈하고 있어요. 이미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윤석열 관심도 없어 솔직히 지킬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지느냐 여기에만 이제 벌써 마음이 홍밭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아직. 네. 지금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란죄이기 때문에 오랑캐이기 때문에 반란 수괴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해야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 지금 벌써 마음속으로 윤석열 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는 정당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구나. 지금 저들은 이 윤석열 감옥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대선 치를 때 혹시라도 겨뤄볼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이거 소멸해야 될 정당인데 어떻게 자신을 저렇게 객관화하지 못할까? 지금 국민들에게 네. 20대 50으로 지금 뒤져 있는 정당이고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10대 80인데 어디서 저런 소리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 본인이 연결시켜갖고 얘기해놓고는 왜 연결시키냐고 물어보니까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대답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독해력이 딸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문수 장관 자신이 국무위원이니까 이번 계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의원도 또 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서영교 의원의 저런 식의 사과 요구가 잘했다 못했다 사실은 필요하다 아니다 뭐 말들은 좀 있는데요. 어쨌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주 심지가 굳네요. 본인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아니 계엄 끝났는데 왜 파업하냐 이러면서 황당하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잠깐만요. 김문수 네. 얘기 전에 네.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이제 파헤치는 지금 그야말로 수사관 노릇도 하고 국민 앞에서 같이 울고 웃는 감정적 분출의 노릇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흐름이 있는데 초기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수권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프로들 아니에요? 프로 정치인들인데 한덕수쯤 되는 70 넘은 노인네가 넙죽 절을 하게끔 쩡쩡 소리 질러서 하면요.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동정심 유발하고 하나도 도움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고개 숙이는 게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당연히 반감을 사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은 지금 어제 그 국방위 이런 데서 굉장히 질의 잘하고 사건 잘 캐잖아요. 네. 차분하게 숙권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인계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나가야 되는데 저런 일종의 뭐 쇼잉이라고 그럴까? 저런 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흥이 오르면 그 주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양문석 씨도 맨날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 크기가 어느 순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된다고. 네네. 네. 선생님 말씀 제가 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 좀 안 말라 그래도 그래요. 우리 댓글에도 막상 한덕수 국무총리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또 네, 한지원님의 맞습니다. 글도 있고요.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송민영 장관도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을 상황이 아니었다.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막 얘기하다가 그냥 화가 나서 뛰쳐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송민영 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와, 저에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할까 말까 회의하는 척 하더니 회의도 안 끝내고 나가서 혼자 막 말해버렸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고 나간 거죠. 아, 그랬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네. 국무위원회 회의 자료가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네. 그 당시 국무회의 심의 자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회의 자료가 없는 게 세상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을 어디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국무회의라는 게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회의인데 네. 그걸 안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거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글자로서 역사를 남겨야지 문명이 기록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스스로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면서 회의 자료를 안 남겼다. 조선시대 우리 조선왕조 실력이 왜 존재합니까?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수준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 버린 거예요. 기가 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찬반에 관계없이 징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청 권한이 있습니다. 아. 계엄에 대해서 제청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부서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국무총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명백하게 지금 공범처럼 될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장관들은 이제까지 썼던 죄를 갑자기 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은 사전에 같이 모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란 그 공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자기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들어갔는데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몰랐고 무슨 일을 하러 나에게 오라고 하는지도 몰랐었다.
그런데 딱 두 글자 계엄이라고 말해서 자기는 막고 싶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지 3분 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 도중에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육성으로 계엄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회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국무회의 하면 보통 11명 3분의 2는 채워야 된다고 뭐 이렇게 형식 요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 개시도 없고 종료도 없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우왕좌왕하는데 윤이 들어와서 계엄한다는 몇 마디 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니까 한덕수 총리는 근데 반대를 30분 했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건 또 딴소리예요.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윤이 회의장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장에 들어와서 저 송 장관은 2분 정도였다고 말했고 한덕수는 6분 정도였다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어리버리하니까 그 사이 어디쯤 되겠죠. 근데 정식으로 이제 개헌 발동에 대한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분명한데 맞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좀 어리버리져도 한데 뭐냐면 타겟 지점을 좀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관저자들에 의해서 다 나와야 되는데 저 내각의 대부분은 좀 어리버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엮인 거예요. 저 정권에 들어간 거야 뭐 우리가 박수 못 쳐주겠지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국가 범죄에 해서는 이 공유를 했을 관계들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는 아리까리하지만 법적 책임은 이 사람 도저히 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네. 그러니까 타겟 지점을 국힘당에서도 좁히고 내각에서도 좁히고 군에서도 좁히면서 이 덩어리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내부에서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구명되기 위해서라도 내부 이제 고발도 하고 커밍아웃도 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 그냥 이 윤석열 내각에 참여한 전원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되면 얼떨리우스로 그냥 껴있던 사람들은 어쩌라 이거예요. 행안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이겠죠. 네.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약 5분 만에 종료가 됐고 회의록에 안건이나 발언 유지 등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개헌 발효가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실. 혼자 막 주장했다가 네.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근데 왜 유인천 장관은 또 나서가지고 자기가 어제 막 눈물 흘리듯이 막 그런 식으로 대통령 옹호하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뭘까요? 유인천 장관은? 탤런트 본능이 그 당시에 연기자는- 자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연기한 연기자라서. 겁니까? 연기자니까. 우리를 상대로? 아니겠죠.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이들이 있고 스스로 보수라고 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은 거겠죠. 네, 품격 있는 보수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송미령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혹시나 우리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분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장관 되면 안 돼요. 이분 왜요? 이제 농업 경제 전문가거든요. 네. 그냥 정책 조언하시면 돼요. 장관은 정치인 자리입니다. 정치적이고 정무적 판단을 저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관하는 거지. 정책적 아이디어 많고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해서 장관하는 거 아닙니다. 송미령 그 말씀 장관은 드리고 작년 12월에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여성 장관으로서 사실은 최초 이 정부에서는 최초 아니었나요? 이제 최초에는 이분이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농업경제연구원이라고 농경연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농촌 정책 전문가죠.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조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조언을 했고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이라는 게 정책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민들 속에서 역사적 흐름을 개척하는 것이지 정책 잘한다고 해서 절대 장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쓸데없는 정책 전문가들 들어와가지고 국정 제대로 운영 못한 경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위원회. 네네네. 그 말도 못하게 많은 위원회. 네, 이런 분들 그냥 위원회 가시면 됩니다. 그냥. 돈 낭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어떤 식으로 될지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람 보면은 김재섭 의원까지 한 5명쯤 되지 않습니까? 7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입니까? 네.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 그다음에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껴주기 싫은데. 조경태 의원 지역구가 네. 해야 되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조경태 옛날에 민주당으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가 호남연 원적자들이 민주당으로 3선을 했어요. 부산에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 그럼 조경태 의원까지 치고요. 또 네. 누구 있습니까?
저 제법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어디서 계산하는데 7명까지 확실하다고 원래 계속 뭐 그랬거든요. 10명 넘는다는 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한 15명 가까이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발표했습니다. 배현진 있잖아요, 배현진. 아, 배현진. 네. 배현진 의원이네.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우리 당 의원들 표결에 참여합시다. 이런 얘기 지금 했습니다. 배현진은 이제 찬반은 얘기 안 하고 참여하겠다. 투표에. 그렇죠. 찬성할 겁니다. 네. 배현진 근데 할 찬성할 것으로 보이긴 해요. 지금 분위기는 PK 쪽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PK 쪽 의원들이 찬성표 제법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투표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권영진, 배현진, 김소희, 박정훈은 반대한다고 좀 명확하게 밝혔죠. 그리고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되면 더한 짓도 할 거다 이런 아주 망언을 했는데요. 근데 유용원, 진종호 이런 의원들이 진종은 한동훈계죠. 네, 다음 아주 정확한 표결에는 한동훈계.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투표 성립 정족수 200명은 채울 것 같고 여기에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찬성할 거라고 보이는 사람은 한 6, 7명은 되는 것 같다. 저는 10표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10표 이상. 10표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김태호 의원이 뜬금없이 원내대표에 출마한 게 PK 민심 그다음에 PK의 구 친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서범수 의원 형이 서병수예요. 그렇지. 서병수 시장이 네. PK 친박의 좌장입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김태호가 PK라기보다 포스트 한동훈에 대한 맞아요, 한 대비책 아니겠어요? 네. 당 장악을 한다든지 네네. 또는 대선 후보를 네네. 만든다든지 할 때 김태호한테 상당히 기대를 건다. 네. 또 이미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네네. 친구가. 예. 명태균하고 조금 악연도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김태호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쪽과 굉장히 불편했다. 그리고 옮기라고 할 때 처음에 김해로 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나마 양산으로 가서 당선될 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진으로 가면 권영진이 아니라 권성동으로 가면 볼 것도 없이 골로 가는 것이고 네. 김태호로 가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국힘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이 될 거예요. 마치 재건하는 듯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윤하고의 이 관계에도 상당히 끊어낼 수가 있고 연고가 없잖아요. 김태호도.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동훈 한 표 확실한 거 있습니다. 진종호 표는 확실하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 근데 솔직히 진정호 의원도 지난번에 표결에 참석 안 하는 것을 보고 좀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아마 그때 진종호는 참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길을 못 찾아서 헤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웃겼던 게 박덕흠 의원하고 최수진 의원인가요? 네네. 이번에 그 긴급체포 8명 그 신속하게 긴급체포하라라고 하는 그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중에 이름 들어간 네. 사람하고 너무 이상해갖고 다들 놀랐죠. 물어봤는데 잘못 눌렀다. 그래서 23명으로 발표했다가 22명으로 줄어들고 네. 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상설특검 또 찬성한 것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도 잘못 누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른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러 이제 의사당이 사업하기 안 되는 위해서 거죠. 이제 국회에 의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번에 토요일에는 그러면은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지역 의원, 그러니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비례의원들 말고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항의 네. 이런 거에 사실은 못 견딘 정도라고 견뎌요. 해요. 특히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가 강화잖아요. 그분이 윤상현 의원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배준영 의원에게 그 강화에 있는 주민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막 연명으로 막 엄청나게 성명 내라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무시하고 탄핵 표결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원내대표 나가는 상황에서 수석 대변인가 그렇죠. 예, 그분도 자기 자리도 좀 내놓고 좀 어디 도망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렇죠. 이 주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네. 민주당이 부울경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이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런 뭐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례 6502님 숫자를 꼽아서 8명의 구성 여부를 화제 삼기보다는 어떤 흐름이나 추세를 부각하는 것이 줏대 없는 자들을 이끄는 데도 효과적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흐름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서신껏 투표한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대통령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고, 특히 윤 대통령이 나 탄핵 당할래 차라리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가야 본인이 더 생명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왜 꼭 지라는 법이 어딨어? 탄핵이 인용된다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통령이 그래야지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풀고 그렇죠. 예,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좀 탄핵이 가결되겠네요. 가결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떨 것 같냐. 다들 이제 짐작일 뿐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번 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그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정도의 수치로 혹시 가결된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로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힘을 걱정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국힘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과정으로 든 거는 명확해요. 윤회 와서 이제 극단적으로 됐는데 뭐냐면 그냥 극단적 태극기 플러스 뉴라이트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산업화 세력의 후신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힘이 세잖아요. 인적 자원들도 아주 풍성해지고. 근데 그냥 그 전광훈 밑에서 그 나와서 한마디 하는 류의 사람들 김문수 까라가 지금 주류가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정권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죠. 그 자유통일당인가 어디 그 공화당.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뭐 당연히, 의석 정광훈 얻지 못한 내 그런 아스팔트 당 있잖아요. 멘탈리티가 똑같고 주장하는 바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상징회의가 탄핵의 표결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극기랑 절연하고 원래 보수 세력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으면 국민들도 다르게 보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도 긍정적으로 탄핵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안 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계속하는 거죠. 윤석열 구속됩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구속과 더불어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추경호를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무너질 겁니다. 아니 저 추경호 사람은. 원내대표는 지금 의원들이 150명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의장한테는 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의원들 와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 개헌 묻혀 들어와야죠.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내란 공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이 사람은 징역 오래 살걸요. 네. 네, 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창원지검에서 소환 조사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에 하태경 원장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그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조국 수사를 질문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바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씨는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경선할 때 그 여론조사 보고서를 하태경 씨에게 이제 당원 명부를 가지고서 책임 당원들에게 물어본 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걸 하태경 의원에게 전달을 했어요, 명태균 씨가. 그래가지고 그게 녹취록에도 나와요. 네. 그런데 하태경 씨한테 사실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어쨌든 전달을 하고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윤 대통령을 띄워주기 위해서 네. 일부러 홍준표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게 한 것이었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때 대답을 했는데 네. 그때 대답한 것이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매우 안 좋게 들려서 그때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게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거를 시켰다는 거예요, 명태균이가. 이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킨다고 또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려고 동부지검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이 보험연수원이 피의자는 아니네. 참고인 서울에 조사네.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참고인 조사인 것 참고인 같은데 조사네요. 어쨌든 그래서 불러서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검찰은 명태균 씨가 TV 토론에 나가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당시 이 하태경 원장도 경선 후보였으니까 일부러 홍준표 시장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지금 사실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태경 의원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1등 때리면 2등만 좋지만 2등을 때리면 2, 3, 4, 5등이 혼전이 된다. 그럼 나중에 정리가 돼서 1등하고 붙어볼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너는 윤석열을 때리지 말고 홍준표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말도 실제로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요. 그 여의도 연구원장 했던 지상욱 원장도 부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또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사는 청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태균 씨 기소한 것과 별개의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이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동안에 그쪽 수사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네. 아니 명태균 이름이 벌써 아련해갖고 동태균 아니었나요? 옛날 일 같아. 옛날 일. 황태균? 제가 그래서 또 좀 이따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역전 용사들 또 많은 분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